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정무특보 차승세입니다. 저는 자치분권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민선 7기 김삼호 광산구청장 비서실장을 4년 했었고요.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을 2년 했었습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행정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인재혁신영입위원장을 맡으며 전국에 있는 자치분권 세력들과 연계하여 이 조직을 재건하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쳐 지금은 정청래 당대표 정무특보를 맡으며 중앙과 지역을 메시지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노무현 시민학교장을 맡으면서 민주시민교육에도 연lem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이제 지방자치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뛰어들어 보고자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당대표로 당선되고 새 지도부를 꾸리면서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 중 1자리를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 선거에 직접 후보로 뛰어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전국 10인 결선에 올랐고 최종 후보에는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유심히 보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2017년 노무현 시민학교 특강에 제가 모셨었고 대선 기간에도 노무현 대통령 추모 백인 토론회에도 모시면서 인연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 기간에 골목 삼정가 사장님들과의 토론회에 초대하면서 그 인연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그런 인연들이 정무특보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은 늘 잘한 게 있고 반면에 잘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늘 있기 마련이죠. 아무리 잘한 구정도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선출직 공직자는 늘 평가받아야 하는 자리이기에 냉혹한 평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판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조금 수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행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광산구 상고동 쓰레기 소각장 부지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위반하고 여론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지금은 경찰에 적발돼서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자치행정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민의 안전을 우선에 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주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나머지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수 방치 문제가 지역에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게 나왔는데도 결과 보고 후 2년 동안 방치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년이 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이 무엇을 우선으로 행동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군공항 종전부지에 광산구청 이전을 제안했었습니다. 광주시는 이곳에 광주현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추진을 밝혔었는데요. 첨단 창업밸리가 구축되면 광산구청이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산구청은 AI 재난안전 통합관제실, 행정 서비스 등이 도입된 AI 행정 종합청사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고요. 광주 전남 행정 통합에 맞춘 전략 거점의 확보이자 AI 지방정부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큰 구상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청사 건립이 무산되곤 했었는데요. 우리가 1988년 광산구 청사 건립 시에 12만 5천 명이었던 광산구 인구는 현재 41만 명이 넘습니다.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공직자는 600명에서 1,800명으로 증가했고 지금 이 현상은 외부 건물을 임차해 근무하는 이른바 새방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좁은 사무공간과 만성적인 주차난, 시설 노후화 등은 곧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한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군공항 종전부지에 광산구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고 하나 해도 됩니다. 이게 출판기념 책이고요. 2월 7일 날 할 예정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선거가 제가 성인이 돼서 첫 투표했던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제 한 표를 행사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으로 제가 그분의 삶과 가치 철학에 공감해서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국민이 열광하여 만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하고 서거에 이르게 만들었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시민사회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노무현 재단도 제가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고자 했던 노무현 정신을 잇고 민주 시민교육을 양성하는 노무현 시민학교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노무현을 만든 도시입니다. 경상도 사람인 노무현에게 광주가 감동하고 열광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광주 사람이 광주가 노무현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참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요. 정청래 당대표님과 김민석 국무총리 두 분 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정치인이시죠. 차기 대통령감으로서 벌써 소환되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민주당이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심으로 잘 성장해 왔다는 뜻이라 여겨집니다. 정청래 대표 집권 후에 단 안팎에서는 친명이냐 친청이냐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보수 언론이 당을 분열시키기 위해 만든 구도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 친명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친청이냐 반청이냐 하는 게 옳은 말일 것 같습니다. 소모적 논쟁일 뿐입니다. 당은 건전한 민주주의 기반하에 작동합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민주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당대표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부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차기 전당대회 대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건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두 분 다 우리 당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되면 당원들이 알아서 옳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은 제가 수개월간 잠을 못 이루면서 쓴 책입니다. 여타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위해서 작가들에게 대필한 책도 아니고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인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분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치와 정신을 잇는 차승세가 지방선거에 도전하여 새로운 정치인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